안녕하세요. 짧은 남녀입니다. 레스터시티의 9대0 대승으로 포문을 열었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그 끝에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2대1로 리버풀이 후반전에 2골을 몰아치며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에 두 팀이 리그에서 맞붙었을 때 모두 2대1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안필드에서의 12연승과 개막 이후 무패 행진을 모두 이어나가면서 리버풀은 계속해서 우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골대를 2차례나 강타하고 경기 종료 직전에 좋은 슈팅을 보여주지만 알리송 키퍼의 정면으로 향했는데요. 그럼 이번 경기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리버풀의 라인업입니다. 드디어 완전체라고 불릴 수 있는 베스트 멤버가 가동됐습니다. 다만 이 중 6명이 주중 벨기에 원정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리버풀은 선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우려됐습니다. 원정팀 토트넘의 라인업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데스크 라인이 모두 선발로 나왔습니다. 다만 수비에는 베르통원이 휴식을 취하면서 산체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봐왔듯이 4-2-3-1의 형태로 나왔지만 수비 시에는 언제든지 4-5-1, 4-4-2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우선 토트넘의 선제골입니다. 킥오프와 동시에 양팀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때 시소코가 손흥민에게 찔러줍니다. 손흥민이 한번 접으면서 아놀드와 핸더슨이 동시에 솟게 되었고 슈팅이 로브렌의 머리에 맞고 굴절이 되었지만 케인이 온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그 후 후반 6분에 중원에서 자유롭게 공을 잡은 파비뉴가 피르미누를 받지만 로즈가 치명적인 헤딩 미스를 범하고 핸더슨이 좋은 자세에서 왼발을 꺾어차면서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역전골 장면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가 한 번에 길게 전방으로 연결한 볼을 마네가 잘 잡아놓습니다. 이때 오리에가 미끄러진 후에 마네를 저지하려 했지만 걷어차게 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오리에가 공이 아닌 신체 접촉이 된 상황에서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주심이 곧바로 PK를 선언했습니다. 살라는 가자니가의 타이밍을 빼앗는 빠른 박자로 득점합니다. 오늘 양팀의 핵심은 빠른 전환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른 선제골 또한 양팀의 빠른 전환과 함께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중원의 형태를 바꾸면서 경기에 임했는데요. 알리가 두 수비형 미드필더와 자주 위치를 바꿔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알리가 지난 시즌에도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공격 전환 시에 빠르게 전개하는 리버풀을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하기 위해서 더블 볼란치, 특히 시소코를 전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지난 경기 리그 상대였던 맨유가 펄스9의 페레이라를 파비뉴의 마크맨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경기 초반에는 케인이 파비뉴를 따라다녔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토트넘은 아예 알리를 내려서 3명의 미드필더로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이 하프라인을 넘어올 경우에는 양 풀백의 위치에 따라 토트넘이 4-5-1 또는 4-4-2로 수비 라인을 유동적으로 형성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지역 방어를 유지하되 양 측면에 따라 공간을 다르게 점유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리버풀이 지역 방어의 틈을 파고들려고 하자 에릭센이 내려와 5백의 형태를 갖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의 선택은 파비뉴가 깊게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롱패스에 능한 파비뉴이기 때문에 깊은 위치에서도 제 몫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토트넘은 마네를 향한 롱볼에 거칠게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중볼 이후의 연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는 지역 방어의 허점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패스와 동시에 빠르게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며 슈팅까지 만들었지만 가자니가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되는 가자니가의 선방쇼였습니다. 오히려 계속 가자니가가 선방을 펼치자 급해진 것은 리드 중인 토트넘이었는데요. 아놀드가 반대쪽으로 잘 전환한 볼을 시소코가 파울로 끊어냈지만 그 후에 다소 흥분하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로즈가 속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태클을 하며 경고를 받았죠. 물론 가자니가의 선방이 컸지만 리버풀은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부재로 좀 더 세밀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알리는 중원에 위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포메이션인데요. 역습 시에는 알리가 볼을 배급해주고 시소코가 침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점유하면서 기회를 만드는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은 빠른 역습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에 임했는데요. 가자니가가 한 번에 손흥민을 보고 손흥민은 알리송을 제쳤지만 좁은 각도에서 골대를 맞추고 맙니다. 그 후 계속된 리버풀의 공격으로 토트넘이 물러났기에 파비뉴가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파비뉴는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망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월패스를 자주 시도했는데요. 핸더슨의 선제골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물론 득점 후에도 계속해서 파비뉴가 월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풀의 양 풀백은 적극적으로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는데요. 아놀드는 핸더슨과 자리를 바꾸면서 낮은 위치에서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리버풀의 공격으로 토트넘의 수비방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2분에 교체 투입된 은돔벨레가 유니폼을 잡으며 경고를 받았고, 토트넘의 역습 찬스에서 은돔벨레가 센스 있는 패스를 시도했지만 끊긴 이후에 역습을 허용하며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역전골 전후로 리버풀은 조금씩 선수들이 라인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전을 노리는 토트넘이 조금씩 중원에서 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점 무렵부터 조금씩 전진하던 토트넘은 1대2의 비율로 점유율을 가져오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우라와 오리에를 교체하면서 시소코를 풀백으로 내리는 공격적인 교체도 감행했습니다. 반면 살라는 부상으로 의심되며 교체됐는데요. 오리기가 아닌 고메즈와 교체된 것은 확실히 리버풀이 잠그려는 의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로즈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지만 케인 또한 지쳤는지 공격 상황에서 둔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버풀은 승리를 지켜내며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리버풀의 험난한 일정은 절반도 채 못 지났습니다. 다음 리그 상대가 아스톤빌라이지만 당장 주중에 아스날과의 리그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주중 챔스 경기, 그 다음에는 맨시티와의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주중에 대승을 거두고 킥오프와 동시에 득점하며 잠시 만족했으나 역시나 상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번 패배로 11위까지 추락하며 포체티노는 다시 힘든 싸움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선제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평점 7점을 기록했습니다. 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요리스를 대신해 나온 가자니가는 오히려 강팀을 만나 더 각성했습니다. BBC에서는 맨 오브 더 매치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QPR에서 말년에 강제 전성기를 맞이했던 줄리오 세자르 골키퍼처럼 토트넘의 위기와 함께 강제로 전성기를 맞이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